중국, 일본 정상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입니다. 오늘도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1회전 펼쳐졌었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이치리 키류 8단의 대결, 일단 내용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아주 깔끔한 완승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치리 키류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실력 차이를 좀 드러낸 바둑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에도 또 실수를 연발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은 바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 이치리 키류 8단이 오늘 또 둔다는 사실이 좀 변칙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드 방식의 약간 특이한 점인데요. 네. 먼저 졌지만 부전패와 같은 커제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긴 사람이 바로 박정환 구단과 만나게 됩니다. 이 박정환 구단도 오늘 바둑을 보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대회 방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 한중일 3명이 출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역시드 1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1회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오늘은 2회전, 1회전의 패자와 부전자가 만나게 됩니다. 30초 초읽기 단 한 번이 있게 됩니다. 굉장히 초속기전이에요. 네, 1분 10회를 쓸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30초 1회 바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10회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내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대회 일정 이제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3회전 연이어 펼쳐지게 됩니다. 우승 상금도 어마어마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나가는 게 선수들의 꿈이 되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대회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자, 3위까지 상금이 있고요. 2013년 스웨과 구리가 우승, 준우승. 이때는 국내 대회에 멈췄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중일에 3명이 출전을 하게 됐고 중국이 이때부터 2017년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네, 중국 기사들이 계속 우승을 차지한 게 좀 아쉽고요. 네.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이 먼저 결승전에 올라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올해도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박정환, 커제, 지금 세계의 1, 2인자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한중 1인자로서 지금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정상을 다투는 두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치리 키류 8단은 지금 1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야마 유타를 바짝 뒤쫓고 있는 선두 주자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한중전 또는 한일전은 아니지만 오늘 대국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내일 박정환 구단과 결승전을 두기 때문에 네. 일단 내용 분석차 먼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과 1등을 다투는 커제 구단의 바둑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참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치리 키류 선수가 만약 이긴다면 네. 박정환 구단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네. 또 커제 구단이 이긴다면 굉장히 재밌는 바둑이 내일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지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기풍이 어떨까요? 어제는 초속기전이기 때문에 기풍대로 일감적으로 많이 둘 것이다라는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커제 구단은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네. 이치리 키류 선수도 약간 수읽기 바둑으로 좀 전투에 능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좀은 전투 바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치리 키류 선수가 좀 마음을 많이 추스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패배의 충격을 좀 벗어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고요. 글쎄요. 그래서 어제 내용은 좀 많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복해서 좀 좋은 내용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1회전 결과로 한국 우승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기는 사람이 이제 박정환 구단과 결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과연 박정환 구단과 만나게 될 기사는 누가 될까요?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 지금 들어갑니다.
네,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1분을 쓸 수 있는 10회 사용 기회가 있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한중일 정상들의 대결. 어제 한일전에서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승리하면서 이제 패자조 거제 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이 만났습니다. 네, 이치리키리오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또 흑번을 잡았고요. 네. 어제는 굉장히 알파고스러운 수를 많이 뒀었거든요. 과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저는 초반전에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 한중전이나 한일전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 좀 파격적인 바둑 또는 난타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정도의 긴장감도 없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바둑 자체로만 보면 좀 전투가 벌어지고 그럴 확률이 높은 바둑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좀 치열한 바둑 그리고 속기 바둑만의 매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어제 이치리키리오 선수는 졌긴 했지만 몸은 풀었어요. 커제 구단은 어제 두진 않았지만 속기전에 굉장히 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리키료 선수는 일본에서 아무래도 속기 대국이 좀 적기 때문에 속기에 좀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어제 두면서 조금 실전 감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커제 구단은 옛날부터 인터넷 대국을 많이 둘 때부터 속기에 능하다는 평이 많았고요. 실제로 시간이 긴 바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둡니다. 정확한 수읽기, 그러니까 빠른 수읽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2시간, 3시간 바둑에서도 시간을 남기는 일이 꽤 많았었습니다. 사실 2시간이 길고 3시간도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다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커제 구단 같은 경우 또 중국의 젊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수읽기를 바탕으로 좀 제한 시간을 다 안 쓰고 끝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아마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두면서 제한 시간을 꼭 다 안 쓰고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국 기사들의 특색을 뽑자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초반이 굉장히 빨라요. 네, 중국 기사들은 초반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 기사들이 그렇게 초반에 이렇게 쥐어짜낸다고 할까요? 이렇게 우세하게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템포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은 조금 과거에 많이 나오던 모양인데요. 중국식 모양에서 한 칸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죠. 이곳이죠. 네. 이곳이 보통은 이곳으로 많이 놓이는데요. 이쪽으로 두는 수도 충분히 많이 두어집니다. 근데 커제 구단이 좀 빠르게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날짜 걸치면 받아두는 게 보통인데요. 오늘 예상대로 좀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침투긴 한 거죠. 흑이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건 침투와 공격이 같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흑 모양을 견제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네. 먼저 배석이 되어 있던 이쪽 한 점을 공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프로 기사들의 경우 한 수를 한 가지 의미로 두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뭐 침투를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두려고 생각을 하고 둡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는 한 수를 선호하는데요. 일단은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흑 한 점을 확실히 노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치리키리오 선수의 선택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일감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을 중앙으로 나가면서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치리키리오 선수의 주문입니다. 이쪽에 실리는 먼저 챙겼고요. 이 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집이 많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백으로서도 그렇게 손해를 먼저 보고 공격하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끊어가네요. 이 부분 얼핏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무리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장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잡으러 가는 것은요. 이쪽으로 마늘모 했을 때 크게 다음 네.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곳이 먼저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백이 밀고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이 두 점이 반대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끄는 수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치리키료 선수는 일단 느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쪽을 두지 않으면 백이 축으로 잡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백도 빠지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단수 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차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약점 없이 힘있게 뻗어두는 것을 더 좋다고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단 단수니까 일단 단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수를 아낄 수 있어야 고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일단 단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정작 저도 일단 단수가 보이면 일단 단수를 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하기 붙여가며 삶을 도모합니다. 일단 초반부터 좀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백은 일단 연결을 시켜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흑이 다음 수로 이쪽을 또 둘 수가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아마 일단 이쪽을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차단이긴 한데 약간 적극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수는 사실은 이제 흑은 이곳을 막아야겠죠. 네. 막고 만약에 백이 있는다면 일단 이쪽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흑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냥 여기서 백이 그냥 빠질 수도 있었고요. 여기를 뒀을 때 뭐 호구 쳐서 패를 하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층수 자체는 뭐 그렇게 의아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백도 양쪽으로 끊어져서 좀 모양이 쉽지 않고요. 흑도 돌이 세 개가 다 깔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없는 이런 전투 바둑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속기전에서 한 수 한 수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바둑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 충분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기풍들이 좀 드러나는 게 속기전의 특색이다 보니까 네. 두 기사 모두 좀 공격적인 기풍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지러운 싸움이지만 본인들이 평소에 두던 스타일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몸에 맞는. 네, 그렇죠.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패를 걸 수가 없다고 보고 붙여갔네요. 당장 패를 거는 것은 지금 당장 패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패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패감을 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패를 해소했을 때 일단 이쪽이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거의 100의 돌들이 패석이 됐죠. 네, 뭐 백도 뚫어서 충분한 대가를 취했다고 하기에는 다시 살기 때문에 이 변화는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를 바로 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또 패 자체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이치리키료 선수는 일단 패를 해소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둘 다 둘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두고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프로기사 바둑에서 어느 한쪽이 확 좋은데 상대가 그냥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의심해봐야 돼요. 뭔가 본인이 못 본 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네.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은
눈에 띄게 의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과격하게 두어가네요. 지금 끊은 수의 의미는 여기를 두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이쪽을 잡을 때 이쪽을 단수를 치면 이 패싸움은 흑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백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네, 흑이 먼저 따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을 먼저 백이 단수를 칠 것 같아요. 이쪽을 늘어두게 된다면 이때는 먼저 하나 끊어뒀기 때문에 이것을 이으면서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흑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네. 일단 이치리키리오 선수의 생각은 이쪽을 단수를 쳐달라는 것인데 뭐 커제 구단도 아마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 수의 의미를. 자, 과연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칠까요? 이쪽을 단수 친 이상 오히려 흑은 한 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빵따냄 주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백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때 흑이 이곳을 두면 흑은 이쪽을 넉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쪽 빵 때림을 하면서 두 텀을 얻었고요. 아마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빠르게 전투가 붙었다가 일단락이 되는 형세인데요. 네. 글쎄요, 한눈에 보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백은 두 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흑도 어느 정도 지켰는데요. 백이 먼저 싸움을 걸어간 상황에서 이 정도 한눈에 보기에는 약간 박빙의 형세로 느껴집니다. 일단 흑집도 25집으로 굉장히 크게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상황은 아마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흑권이 나쁘지 않다. 뭐 두 텀을 선호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백으로 충분히 둘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치리키료 선수가 집으로는 충분한 만큼 상대 두 텀을 얼마나 견제할지가 좀 이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치열한 몸싸움을 기대했는데 일단은 서로 비껴 나갔습니다. 좀 중앙에서 또 재미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의 주문은 이쪽을 치받아 달라.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막을 순 없고요. 네, 그냥 늘었을 때 뭐 만약에 흑이 뚫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 한 점이 제압된 만큼 물론 두 텀은 좀 견제됐습니다만 이 정도 실리를 내주게 되면 백의 성공이거든요. 이게 아마 커자의 구단의 주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예 3-3으로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했고요. 백의 응수에 따라 또 치받을지 둘지 않을지도 결정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일단 그쪽을 네. 막았네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쪽에 흑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발전성은 좀 적습니다. 반면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백의 집이 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만큼 이쪽을 막는 건 당연한 선택이고요. 흑도 지금은 당연히 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흑은 실리를 챙겼고요. 백은 이쪽을 끊어가면서 이쪽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둘 것 같습니다. 보통 커제 구단은요, 두 텀보다는 실리를 좀 챙기고 상대 세력에 들어가서 많이 지우는 그런 바둑을 많이 구사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상권 기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네. 하죠. 왜냐면 정상급에 있는 기사들은 정말 타겟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또 요새 들어서도 그렇고 최절정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식으로 진행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능형이라고 할까요? 뭘 해도 되는. 판이 짜이는 방식에 따라서 본인의 작전을 선택할 수 예. 있는 사실은 그게 실력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에만 좀 치중하는 방식,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모든 방식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커제 구단의 강력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처음의 운영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일단 걸쳐가는 게 괜찮아서 크게 실리가 작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흑의 실리는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네, 일단은 우하일 때가 25집가량, 그리고 좌상일 때가 10집, 그래서 일단 35집은 확정 가고요. 그리고 우상 쪽의 모양과 지금 좌변 쪽으로 벌려가는 모양에서 어느 정도 집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반면 백의 확정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 전체를 봤을 때 한 점을 빵떼냄 한 자리가 좀 두터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세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박정환 구단에서 좀 맥없이 초반을 짠 거에 비하면 오늘은 이치리키료 선수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커제 구단이 불리한 형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침투한 곳은 흑에게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종의 정석화된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원래는 백은 실리를 얻고 흑은 두텀을 얻는 것인데 지금 백이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2점을 보통 공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전혀 반대로 수 없겠네요. 반대로 흑돌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실리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체로 많이 당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 선택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은 여기를 받아두고 네. 싶습니다. 백은 일종의 응수타진인 건가요? 그렇게 빈삼각 받으면 네, 빈삼각으로 받아둔 것 자체가 이득이거든요. 네. 흑이 보통 이곳을 지킬 때 이런 식으로 젖혀 이어서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은 누가 봐도 백이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둬 놓는 것은 흑의 반발수가 없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수법입니다. 두어 놓는 것 자체로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쪽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해두는 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나 다 툭툭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군요. 어떻게 보면 제 복싱을 봐도 네. 스트레이트를 바로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커제 구단이 여기저기 잽을 좀 날리고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터움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텀을 활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투텀을 가지고 크게 집을 짓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차분하게 처리하면서 네. 서서히 상대한테 지우게 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집을 짓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요. 때로는 좀 평소에 엷어서 둘 수 없을 만큼 집을 챙기는 방법을 선택해도 애초에 쌓아놓은 두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두텀을 이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참 운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만 들어도. 네, 이제 말로 설명하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전에 두다 보면 좀 두터우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지 이렇게 두다 보면 네. 좀 자연스럽게 두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흑이 둔수는 당장 가일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느린 것 아닌가요? 반대로 백이 이곳을 쳤다면 흑이 이쪽을 받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쪽이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쪽이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사실은 이곳을 받은 자리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뭐 아까 두터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돌을 오게 강요하는 것이 두터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이 당장은 집이 몇 집 안 되는 자리를 뒀어요. 네. 네, 거기까지 둔 수도
백이 두텁지 않다면 둘 수가 없는 수인데요. 흑에게 이쪽을 받아두게 한다면 자체로 집으로 이득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미 좀 좁혀놨습니다. 다음번에 흑이 한 칸을 보통 띄어서 지켜야 되는데 흑이 이쪽을 원래 뛸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차단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집으로 이득을 보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터운 바탕으로 좀 집을 이득을 보려는 수법인데요. 교환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흑이 우변 진출할 때 행마가 느려지게 됩니다. 맥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주기 싫다라는 좀 반발 심리인데요. 이렇게만 둬준다면 이렇게 둬서 어떻게 보면 좀 집으로 이곳을 좀 잡았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집으로 득을 보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커자이 구단이 이렇게 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주기만 한다면 집을 챙길 수 있으니까 괜찮은 수단인데 자, 과연 백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한 수였겠죠. 네. 나와 끊는 것은 한 점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게 되면 흑이 이쪽을 둬서 이 한 점 잡기 때문에 이 한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한 수인데요. 이 치리키리오 선수는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아니다. 다시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은 이쪽으로 넘겠죠? 넘는 게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연결까지 가능하네요. 아마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받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이수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백이 이쪽을 두는 것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흑이 이쪽을 두었을 때 이 교환이 약간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붙인다면 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해두는 게 이득이다 라고 네. 판단한 것 같아요. 역시 두터움을 갖고 있는 백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얇다 싶은 행마들, 좀 빠른 행마들을 지금 커제 구단에 두고 있거든요. 네. 뭐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초반에 두텁게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치리키료 선수가 조금 서서히 좀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일단 집으로는 먼저 챙겨놓은 만큼 좀 두터워진다면 또 두터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터움을 한 번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두터움과 실리의 그 교환이랄까요? 네. 지금은 교환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제 구단이 실리를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 때에는 또 그땐 백이 두텁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리를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 때 커제 구단이 두텁다면 그것은 이치리키료 선수가 어디선가 실수를 해서 네. 이제 커제 구단이 득을 본 것일 거고요. 반대로 커제 구단이 실리를 따라잡았다고 느꼈을 때 흙이 두텁다면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커제 구단이 좀 지나치게 실리를 탐하면서 형세를 좀 넘겨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와 두터움을 교환할 때는 그 가치가 비슷한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상변 쪽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집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곳은 하변이잖아요. 그렇죠. 하변이 거긴 집인 건가요? 지금까지는 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을 집이라고 하려고 하면 네. 이런 곳을 먼저 교환을 해두고요.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하면 이제 완벽한 집이 됩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끊어 먹혔을 때도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집을 지켜서는 봐주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백돌이 여기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공격은 어렵겠죠? 네, 지금 당장 석점을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흑 6점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아, 네. 다음에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두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돌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쪽을 침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두 텀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중앙 빵따님이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 열심히 실리를 쫓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중반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하셉의 한중일 바둑 쟁패전. 자, 오늘은 커제 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의 대결입니다. 이제 이긴 사람이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백이 우상기를 침투하면서 상변 쪽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리로도 굉장히 큰 자리였고요. 흑의 귀 생사까지 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치리키로 선수가 바로 받아준다면 살 순 없잖아요. 기세가 네. 있죠. 이렇게 산다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먼저 두고요. 이쪽을 집을 지킨다면 이제는 백이 집으로 오히려 앞서는 형세일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선택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흑은 하변 쪽을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역시 그쪽을 들어갑니다. 침투네요. 어떻게 보면 좀 깊은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깊은 느낌도 있는데 일단 이쪽에 약간의 백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둬도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활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침투를 한 겁니다. 이 흑돌이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죽는 모양이라면 여기 안 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백이 공격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은 일감입니다. 이쪽을 씌워가는 수와 혹은 이쪽으로 눌러가는 수 두 가지 정도가 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단 강하게 압박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흑이 나온다면 백이 막아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나온다면 네, 흑이 나오게 네. 되면요. 백이 막으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싸울 수가 없다면 백이 일단 눌러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기 때문에 당장은 커제 구단이 막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승부처가 마련될 조짐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중반전이 초반에 일단 한번 싸움이 붙은 이후에 중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바둑이 같은 경우 크게 전투가 벌어질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하변 전투가 후반부를 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쪽으로 밀어가면서 백이 만약에 이곳을 막으려고 한다면 네. 이곳을 단수치고요. 탈출이 가능한가요? 오히려 잡고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갔을 때 여기서 대책이 없네요. 네, 백이 차단하는 건 단수 쳐서 네. 이쪽 단수와 이쪽 단수가 맞보기가 되죠. 그럼 위로 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옆으로 늘어야 되나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만 네. 좀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수들은 프로 기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좀 느려 보입니다. 뭉쳐 보이기도 하고요. 이쪽으로도 전혀 압박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중앙 쪽으로도 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둔다면 역시 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흑이 아직은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었어요. 들여다보거나 나를자 이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더 좋을까요? 지금 저 여기 날일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자리일 거고요. 네. 이수가 아니라면 요 정도도 가능하겠죠. 지금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석점이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실리로 이치리키로 선수가 좀 벌어가는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가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양쪽이 실리를 좀 챙기려고 공방전을 펼치는 그런 바둑 같거든요. 먼저 커제 구단이 빵 따내면서 두 텀을 얻었을 때 일단 이치리키로 선수는 실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커제 구단이 실리를 챙겨가자 다시 또 이치리키로 선수가 좀 실리를 좀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흙이 속절없이 살게 되면 백은 실리로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커제 구단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좌변 쪽을 괴롭힐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쪽 우상 쪽이 지금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판 전체에 쌓여진 백의 두텀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커제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 같은 연도에 태어났네요. 97년생이고요. 올해 나이로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22살이 되는 거네요. 네, 두 사람이 동갑인 게 사실 전 좀 놀라운데요. 아무래도 커제 구단의 예. 네임밸류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단이 일단 좀 3년 정도 빨랐고요. 아무래도 중국 기사들이 한국, 일본 기사들보다는 좀 입단이 빠른 편이죠. 그렇죠. 입단 자체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뭐 입단한 바로 성적을 낸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네. 입단을 하고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 7승 3패와 5승 5패. 상대 전적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16년도와 14년도에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16년도에 하세베였습니다. 네, 두 기사가 하세베의 초청을 자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이 좋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커제 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의 대국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난타전이었거든요. 본인들의 색깔이 역시 속기에서 많이 드러난 만큼 좀 난전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요. 네. 실제로 이 바둑은 조금 난전이 좀 냄새가 좀 덜 납니다만 네. 또 언제 또 불이 붙을지 모를 것 같아요. 네, 동갑내기 두 기사지만 커제 구단이 워낙 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급 차이는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구단과 함께 세계 1등을 다투는 기사라면 네. 이치리키류 8단 같은 경우에는 이야마 선수에 비해 좀 국내에서도 아직 성적이 좋지 않고요. 세계대회에서도 뚜렷한 성적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기사의 체급 차이는 확실히 나 보입니다. 세계 대회에서 보통 활약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중 기사고 이 일본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치리키료 8단은 지금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랭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 벌어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네. 좀 일본이 끼어들면서 좀 세 국가가 좀 치열해지려면 이치리키류 8단의 좀 성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중국 바둑팬 분들과 일본 바둑팬들이 많이 시선을 좀 집중시키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동시에 LG배의 결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중일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신의 기사 중에 하나인 시에라오 선수와 네. 일본의 대표 기사인 이야마 유타 선수가 붙은 LG배 결승전, 그리고 중국의 가장 대들보 같은 커제 구단과 또 일본의 신진 기대주인 이치리키료 선수의 대결. 어떻게 보면 뭐 이 며칠간이 네. 중일전이 좀 치열한 느낌인데요. 뭐 물론 박정환 구단이 먼저 결승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걸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아주 큰 대회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게는 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흙이 붙여가자 백이 반발을 했어요. 다시 바둑으로 들어가 보죠.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다음에 백이 차단하는 수가 이것을 단수치고 이었을 때 흑이 단수를 치게 되면 오히려 백이 잡히기 때문에 흑돌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흑은 연결을 하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일단 커제 구단은 어느 정도 실리를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선수를 잡아서 먼저
상변 쪽으로 손이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집으로는 좀 피해를 좀 입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정리가 안 된 것이 조금 백 입장에서 걸리는 것이 추후에 이쪽이 흙이 두게 되면 지금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도 석점이 살아있죠. 그렇네요. 한 점 가볍게 보고 다시 귀를 차지한다면 그것도 아직 백의 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네, 오히려 하변 전투에서 이 치리키리오 선수가 좀 선전하면서 글쎄요, 아직 흐름은 아직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초반부터 좀 압도적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했던 저의 생각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확실히 초반부터 이 치리키리오 선수가 좀 몸이 풀린 듯한 느낌입니다. 어제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통해서 조금 배운 것인지 아니면 실전 감각이 좀 살아난 것인지 그래도 어제 패배 이후 하루 만에 좀 빠르게 컨디션을 좀 되찾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하변은 흑백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백이 먼저 손을 빼고 상변, 우상귀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역시 이치리키료 8단은 어지간해서는 우상귀 따내면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그런 마음일 텐데요. 네. 글쎄요, 지금 백이 한 번 더 이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을까요? 일단 이쪽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들의 의미는 이제 흙이 나중에 살았을 때 백이 또 이쪽을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변에 좀 백 모양이 생겼죠. 하지만 그 정도로 바둑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다면 우상귀 쪽 한 점을 제압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백이 연결을 하면서 좀 네. 굉장한 벽이 생겼습니다. 제 눈에는 일단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한 점을 살리는 건 선수가 안 되죠. 손을 빼는 게 되나요? 이거를 일단은 빼요. 네. 잡으러 가면 한눈에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백의 의도가 좀 노골적이었거든요. 네, 일단 따내라. 네, 이쪽을 지키라는 네. 계속되는 발언인데 일단 안 받았어요. 살 수 있는 너무 놀라운데요. 글쎄요.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하긴 한데요. 확실한 한 집도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자체로 이쪽이 패의 모양이긴 해요. 일단 흙이 다시 이쪽을 먹여쳐 간다면 이쪽 패를 버티면서 이 두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쪽을 좀 붙여가는 뒷맛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굴복을 당해서는 바둑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버텨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 수로 물론 이쪽에 약점이 있습니다만 백이 이쪽에 온 거와 비교했을 때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우상귀를 뺀다면 실리의 균형은 무너진 거죠. 그렇죠. 우상기가 살아있다면 집으로는 그래도 이치리키료 선수가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두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두텁게 두네요. 네. 뒤에 보면 다가올 폭풍이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은 일단 힘을 좀 잔뜩 실었습니다.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좀 적습니다. 이제 두터움과 흙의 약점을 커제 구단이 좀 응징을 해가야 되는 모양인데요. 일단 이치리키료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버팀으로써 좀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좌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상변은 맛이 없을까요? 상변도 일단 맛이 있는데 네. 일단 이쪽이 너무 급했어요. 만약에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먼저 두고요. 이쪽을 잡게 되면 그때 위로 붙여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쪽 당장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백돌의 의미는 이쪽을 받아라 라는 의미였고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은 확실히 흙이 많아요. 자, 백도 기다려왔던 그곳을 찔러 갑니다. 이곳을 만약에 둔다면 이제 이게 바로 백의 주문입니다. 네.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이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수 치게 되면 이 한 안 점이 따낼 수가 없고요. 차단이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수의 의미가 잃게 되겠죠. 그나마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그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백은 이 수를 살리려면 치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치받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곳을 연결시켜주면 일단 네. 불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바로 젖혀서 두 점이 바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뭐 백도 치받는 게 일단 차단을 하는 데는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이 수로 흙이 넘어가는 건 아예 없어진 건가요? 네, 사실상 어려운 모양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모양은 그래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연결 자체가. 왜냐면 그나마 백을 조금이라도 껄끄럽게 하려면 그 수를 채울 수 있어서 나아 보이는데요. 이쪽이 좀 약점이 있어서요. 예. 나중에 막는 게 선수가 되면 이쪽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늘어버리면 네, 이 싸움은 좀 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 점을 다시 포기를 하네요. 일단 흙이 좀 두 칸을 벌려서 끊겼기 때문에 한눈에는 좀 별로로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이쪽이 좀 약해졌어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이 한 점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이 모양은 다시 살리기 어려워졌고요. 또 커제 구단도 어느 정도 실리를 벌어들이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근데 글쎄요. 그래도 두 칸을 먼저 벌리고 그냥 차단당하는 건 조금 의아한 장면이거든요. 그냥 이럴 거였으면 그냥 한 칸 띄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아요. 좁더라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두 칸을 벌리는 게 한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우상 쪽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칸 떼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뒀어야 됩니다. 네. 이게 붙여서 바로 끊어질 것이었다면 약간 이 선택은 좀 의아해 보입니다. 자, 백이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두터운 자리예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일단 이쪽으로 바로 끊어가는 모양이 일단 흙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집이 안 되거든요. 이 모양은. 이쪽으로 활용하는 수법도 몇 개가 있고요. 네. 선수가 듣게 되면 이쪽에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당장 석점을 잡는 건 굉장히 별거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연결을 하면서 흙이 나오면서 견제하는 것도 막았고요. 또 흙이 이쪽으로 나왔다면 이쪽으로 좀 움직이는 뒷맛도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빠진 선택도 글쎄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도 조금은 약간 의아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치리키로 선수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조금 의아한 느낌인데 세 점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한 점을 움직여가면서 좀 더 덩치를 키웁니다. 이렇게 커제 구단도 싸워가면 네. 중앙이 두터운 건 백이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좀 이치리키로 선수한테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아까 실리로 분명히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런 선택은 조금 의아합니다. 아무래도 토끼대국인 만큼 두 기사 모두 완벽하게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이치리키로 선수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조금 흐름을 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백이 너무 튼튼해지면 우상을 잡으러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흑한테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우상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짐으로 남습니다.
아마 우상쪽만 좀 깔끔하게 살아있다면 지금 조금 꼬인 행세에도 흙이 나쁘다는 생각이 좀 안 들 것 네.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우상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흐름은 약간 백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앙 얼핏 보면 흙이 어떻게 하지 싶은 형세긴 한데요. 일단 이곳을 넣는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흙이 이쪽으로 찔러 들어갔을 때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일 때가 좀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확실한 선수 되겠네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백도 바로 받지 않고 쌍립으로 받질 않고요. 좀 덮어 씌우면서 흙의 탈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백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일반적인 생각이었겠지만 흙이 이쪽 도망쳤을 때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이 두 점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흙이 뚫고 나온다면 백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면 됩니다. 지금 이 석점은 별거 없거든요. 그에 비해 이 석점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상변이 들어간다면 흙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죠. 일단 흙이 그냥 들여다본다면 네. 백이 이쪽으로 반발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상황을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붙인 상황에서 백이 자연스럽게 젖힌다면 흙이 이쪽을 한 칸 뛸 수가 있어요. 이때는 많이 다르네요. 일단 끊어진 모양새가 됐죠. 네. 더군다나 이쪽이 지금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먼저 한다면 선수가 되면 이쪽이 선수가 되죠. 네. 그리고 단수 치면 한 점이 잡힙니다. 그런 의미를 잡고 붙여간 거예요. 두 기사의 수읽기 싸움이 불이 붙었습니다. 자, 30초 만에 이 수읽기를 읽는다. 두 기사 대단합니다. 아니면 한쪽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전면전이죠. 약간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조건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그런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고수들의 대결의 경우는 타협점을 항상 그리는 싸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타협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물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장면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걸 수없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1년 보기에는 좀 흙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쪽의 약점이 분명히 신경이 쓰여요. 지금 해놔야 될까요? 네, 지금 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물러난 다음에 끊어서 이쪽 두 점을 얻게 된다면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흙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밀어가죠. 네,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도 타이트하게 두어가려면 버텨야겠죠? 네,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물러서는 것은 기존의 작전 자체를 다 부인하는 그런 수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되고요. 이때 흙이 여기에다 둔다면 백은 어떻게 두죠? 일단 한눈에 보기에는 맛보기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넣는다면 이쪽을 끊어갔을 때 만약에 살려 나온다면 그냥 중앙 상변 넉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4점을 살리면요? 아까 네. 이쪽을요. 그런 그림인가요? 뭐 흙도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우기는 거죠?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네. 당장 끊으면 백은 이어야 내수고요. 되고요. 이걸 둘 때 이렇게 좀 다시 잡거든요. 네.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뭔가 수순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싸움에는 네. 수순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요. 또 손해를 너무 많이 봐놔도 안 되고요. 느는 수도 네, 가능해 보이고요. 젖혔습니다. 젖힌 수의 의미는 그래도 눈에 보이네요. 이거는 네. 만약에 흙이 젖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끊게 되면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두면 흙이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예. 것도 백이 밑으로 단수 치면서 수가 늘어나고요. 이쪽은 일단 수가 백이 빠르죠. 네, 한 수 빠릅니다. 이거 역시 안 되죠?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서 음. 수가 늘어나죠. 백이. 그냥 끊기만 해도. 그렇죠. 되겠죠? 그냥 끊기만 해도 네. 잡히겠네요. 자, 그러면 흙은 젖히는 건 지금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도 먼저 끊으면? 네, 먼저 끊는 수가 정수입니다. 지금은 먼저 끊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여기다 둔다면 이곳을 잇고요. 이쪽 받을 때 이건 먼저 좀 먹이 다를까요? 쳐서 이 7점을 잡을 수가 있죠. 아, 네. 이거는 백의 실패입니다. 이걸 커제 구단이 못 봤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한 점을 잡아 야겠죠. 갈까요? 네, 지금 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느는 수가 어땠을까? 저는 좀 궁금한데요. 느는 수를 좀 더 일단 끊는 수가 이거는 뭐 이치데 키리오 선수 입장에서도 당연한 한 수였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몇 수간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를 계속해서 이 두 선수 보고 있겠죠. 또 중앙 흑돌이 산다면 백이 이럴 따윈 득을 본 게 아닌데요.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빵따냄은 물론 한 점을 잡는다고 흙이 산 건 아니지만 모양이 좀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만약에 살게 됐을 때 예, 중앙에 백집이 다 지워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오늘 뜻하지 않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백은 일방적으로 잡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좌변도 위험합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지금의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몰라서 집을 세는 게 약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흙집도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네, 일단 중앙 흑돌이 살리는 게 흑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잊고 있었지만 아직도 우상기는 남아 있고요. 네, 우상기는 시한폭탄이죠. 네, 저는 왜 아까부터 결행을 안 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만약에 커제 구단이 뭐 보는 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형세가 좋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앙이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중앙이 깔끔하게 산다면 커제 구단도 조금 결행을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속기전에서 저 정도의 싸움은 거의 5대5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강자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작전인데요. 그렇죠. 커제 구단이 더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커제 구단은 좀 자신감도 넘치고 뭐 약간 그런 과단성이랄까요? 약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뭐 내수 있게 정확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부딪혀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급소 일타는 조금 흑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긴 하네요. 네. 모양이 조금 무너지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백이 이쪽을 2점만 잡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으로 백이 먼저 두고요. 전체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 끊어가게 되면 전체가 차단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흑도 하나 받아둬야 됩니다. 일단 일견 보기에는 중앙을 움직여서 살았다. 흑이 불만 있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일단 침착하게 지켜두네요. 일단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고요. 네. 나중에 이쪽을 끝내기로 할 때도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일단 팩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이쪽 패 분명히 흑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왜 계속 두 개 다 모두 외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화면에 뭐가 있나요? 수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쪽을 이어서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쪽 대마가 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잡으러 갈 우려를 좀 지우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흑이 손해지만 중앙에 한 점이 이어지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있는 고로도 패를 결행하면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흑의 큰 그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앙이 다 산다면 네. 좌에 젖혀서 한 점을 잡고 길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좌변에서 나온. 네, 정말 거대한 대마를 노리는 건가요? 네. 저 정도 대마가 잡히는 것은 제가 본 적이 드물긴 합니다. 네,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위협은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약간 나 두터워지고 있는데 하면서 좀 시위하는 경향도 있고요. 거기를 두는 수는 이제 지키겠다는 얘기 같아요. 조금 이득을 보면서 지키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곳을 드디어 둔 건데요. 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뭐 젖혀서 넘어가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마늘모를 받는 순간 네. 흑이 이제 막으면 이렇게 나와서요. 두 점이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지켜야 되겠어요? 네. 지금도 안 지키면 전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앙을 흑백 모두 건드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이곳을 하나, 네, 그렇죠. 이쪽 흑돌이 하나가 오면서 사실상 네. 살은 모양이고요. 이제는 정말 개가로 끝내기로 가야 되는 바둑인데요. 일단 집을 조금 한번, 뭐 흑집은 아까부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불분명한 경계선이 굉장히 많아서요. 좀 복잡한 계산 바둑인데요. 커제 구단에 두는 손길로, 그러니까 두는 방향으로 봐서는 백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세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타협으로 살려줘도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으로 계속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판단이 100% 정확한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판단이 맞는다면 정말 백이 잘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싸움 자체의 벌어짐 자체는 싸움의 결과 자체는 이치리 키리오 선수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커제 구단의 돌의 방향은 나 유리한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 이 전투를 살펴보면 흑이 포인트를 잃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상변 한 점을 너무 쉽게 잃은 점이 네. 좀 그 부분이 좀 큰 피해였던 것 같고요. 네. 또 백도 포인트를 잃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변의 포인트가 그대로 정립이 됐다면 또 그만큼 백이 좋은 거거든요. 중앙에서 조금 흑이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애초부터 상변에서 이상한 흐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흑이 큰 득을 봤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중앙을 살기 위해서 하변 쪽에 좀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에 계산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흑이 중앙에서 타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종반으로 가는 길목이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곳이 맞습니다. 과연 이치리 키리오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어디가 될까요?